사랑해요. 자, 안녕하세요. 닥터감치입니다. 다시 코로나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,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10개월 됐나요? 굉장히 오래됐죠. 중국에서 발생한 지 거의 10개월 정도 됐는데요. 좀 환자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연구들이 계속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우리가 폐가 이렇게 정상폐가 이렇게 완전 망가지는 거 ARDS라고 하는데, 돌아가신 분들을 부검을 했어요. 자, 섬유증이 생기는 게 폐가 이렇게 3주 이상 병을 하는 사람들의 64%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. 3분의 1 정도에서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47%에서는 DLCO라는 게 감소했는데 산소를 몸에 흡수하는 정도예요. 자, 근데 이거 보면은요, 여기 하얀 거 요런 것들은 혈관이거든요. 여기 혈관이고 까만 것들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폐포 같은 것들이에요. 근데 여기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요런 하얀 부분 있죠? 요런 부분, 이런 분들이 일부 섬유증, 흉터예요. 이 정도로 사람이 힘들까요? 아니에요. 절대 힘들지 않아요. 만약에 정말 총각 0.1초를 다투는 달리기 선수라면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 섬유화로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. 하지만 일부 아팠던 사람들은 흉터가 좀 남더라. 사스는 15년 동안 추적했어요. 그랬더니 4.6%에서는 흉터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었다는 거죠. 근데 환자 이걸 란셋에 실린 건데 요렇게 힐링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흉터가 조금 남더라. 고혈압은 어떨까요? 고혈압에 생기는 원인은 이 혈관 구조가 이렇게 손상을 받거든요.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쑤셔서 손상을 받으면은 요 부분의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죠.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는 있다. 근데 이 정도가 너무도 차이 난다는 거죠. 어떤 사람은 혈관염을 심하게 앓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별로 앓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. 자, 고지혈증은 조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지혈증은 무슨 관계가 있냐. 자, 저널 오브 크리티컬 리피돌로지에 실린 논문 한번 볼게요. 자, 임상 지질학 저널이라고 한국말로 부른 좀 흥미있는 데이터예요. 오히려 코로나 걸리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중성지방 다 감소하더라. 코로나가 심하게 걸렸을 때 정도가 심하면은 이게 더 많이 감소한다. 좀 이상하죠?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감소한다는 거. 자, 이유를 볼게요. 간을 지치게 해요. 야, 간이 콜레스테롤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게 방해한다. 간이 더 못 만드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에서 이런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지질 합성의 메커니즘을 변경시키더라. 이렇게 사이토카인 공격을 받아서 합성을 못하게 되더라.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프리 라디칼 같은 것들이 지질을 고갈시키더라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관이 손상된다 했죠. 이 지질이 어디로 가냐? 밖으로 가요. 애들이 뿅뿅뿅 하고 밖으로. 자, 근데 이거 보세요. LDL 보면은 감소하죠. 정도가 경증일 때 91, 중증일 때 86, 아주 심할 때 69까지 감소하더라.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중성지방 150이었다가 중증으로 가면 142,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. 예. 아주 흥미로운 결과예요. 이거는. 자, 냄새랑 맛은 언제 돌아올까?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죠.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후각신경에 있는 이런 수용체 털들을 손상시켜요. 얘들을 손상시켜서 냄새를 잘 못 맡게 한다.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나게 해서 냄새를 못 맡게 하는데 그 비율이 이 한국 JKMS 이용현 선생님이 연구한 건데 15.3%. 근데 그중에 냄새랑 맛을 둘 다 못 느끼는 경우가 52%. 자, 한 가지씩 있는 경우는 20%대죠. 자, 우리 냄새를 못 맡으면 맛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맛을 느낄 때 중요한 게 또 냄새잖아요. 어쨌든 더 관련이 있는 거고. 자, 남자하고 여자 봤더니 누가 높나요? 여자가 62% 나오죠. 자, 여자에게서 많고, 나이 보면은 젊은 층에서 그 빈도가 더 높더라. 코로나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빈도가 감소하죠. 그쵸? 하긴 냄새를 못 맡고 이런 걸 호소할 여지가 없겠죠.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는. 어쨌든 정도가 심해지면은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빈도가 더 감소한다. 나이, 경증에서 많고 여자에게서 많다. 자, 우리 초기에 외국 갔던 유학생들이 막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죠.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주증상이 냄새 못 맡는다고 호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고령층이 많죠. 확진자 중에 냄새 못 맡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.
자,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? 자, 7일 지났더니 대부분 50% 가까이 회복되더라. 그리고 28일, 21일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회복하더라. 거의 남아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. 자, 다음입니다. 신경계. 머리랑 신경 쪽. 여기도 바이러스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반응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신경계랑 신경 주변을 지지하는 조직들을 막 손상시킬 수 있어요. 두통과 어지러움의 신경계 증상이 될 수 있다. 뇌로 직접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. 뇌로 직접 침범 가능하고, 여기 면역 반응으로 해서 얘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산소가 떨어지게 해서 손상시킬 수도 있죠. 자, 스트로크, 뇌졸중, 뇌성화, 출혈 등이 생길 수가 있다. 브레인 포그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. 브레인 포그는 어떤 필요하고 명료하지 못한, 머리가 조금 뭐가 낀 것 같고, 뭐 명료하지도 않고,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, 근데 뇌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. 뇌 기능 자체는 정상이에요. 영상 사진으로는. 근데 바이러스가 전신적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전신적인 문제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스테리. 자, 이런 증상들을 막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. 바로 모노크로나 안티바디, 단핵 항체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, 또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자, 이해관계는 없습니다. 자,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를, 특징적인 항체들을 생산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없애버린다. 이런 기전.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으로 앞서 나가는 게 이게 셀트리온. 자, 예일대 이와사키 선생님이 얘기를 했네요. 이러한 증상 예방하는데 단일 항체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. 자, 좀 어렵지만 아직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어느 저널에 기고를 했네요. 자, 면역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증상, 브레인 포그, 전신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다음번 2012년 7월 9일에 나온 거. 어떤 증상이 계속 지속되느냐? 2개월 후에 봤더니 대부분의 환자, 한 70% 이상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계속 2개월이 지나도 호소하고 있더라. 피로랑 호흡 불편감이 제일 많았어요. 피로가 제일 많겠죠, 아무래도. 자, 그 다음에 독일의 영상의학자, 이분이 또 하나를 또 얘기했네요. 자, 2명의 환자가 있었어요. 한 명은 아무런 기저질환 없고 병도 가볍게 앓았어요. 한 명은 백혈병이 있는 중년 여자예요.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가 살아나셨어요. 참 다행이죠, 어떻게 보면. 자,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? 이때 건강했던 남자, 이때 백혈병 앓고 굉장히 아팠던 여자. 자, 남자는 뭔가 계속 힘들고 잠도 늘고 필요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데, 이 굉장히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던 이 여자분은 굉장히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폐에 약간의 흉터만 남겨놓은 채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. 자, 여기 시사하는 게 있죠. 경증도에 관계없이, 경증이든 중증에 관계없이 이 피로함이라는 이런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, 이 브레인 포그도 마찬가지예요. 경중도에 관계없이 아직 밝혀질 게 많다는 거죠. 자, 머리의 손상, 브레인 포그라는 것은 브레인 포그, 신경계 손상에 나타날 수 있고, 폐 자체의 침범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, 폐 큰 이상이 없지만은 호흡이 조금 불편한 게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, 심장을 망가뜨려서 요 부정맥들을 계속 유발할 수도 있고, 아까 혈관을 다치게 해서 고혈압 만들 수가 있고. 자, 여기 자체 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장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. 그래서 심장 혈관은 어떠냐? 심장세포로 아까 바로 침투가 가능하고, 심장세포가 파괴되면 올라가는 게 트로포닌이거든요. 이번 환자에서 20에서 30%가 상승하더라. 그러니까 심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, 여기서 꽤 살기 좋은 환경에서 들어가서 심장세포를 망가뜨리더라. 20에서 30%가 올라갔다. 자마의 논문에 보면은 10주 후에 건강한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심장에 어느 정도 염증 소견들이 관찰되더라. 이거 영상학적으로 진단한 거고, 그 비율은 78%나 됐다. 그러니까 미미한 손상 같은 것들이 사진에서 걸러지는 게 꽤 발견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앓고 나면 심장이 어느 정도 다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정도가 대부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,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고 0.1초 달리기가 중요하다, 이런 분들한테는 지장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하나의 바이러스지만은 100가지 문제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정말
바이러스가 참 이런 것 같아요. 하나의 바이러스지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, 나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지금 아주 대량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.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년간 관찰해 볼 그런 연구들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.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댓글에 뭐 고지혈증 얘기도 주셨고 뭐 여러 얘기 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이 좀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. 닥터홈즈였습니다.